안녕하세요. 해커스의 토익 RC 강의를 맡고 있는 전신홍입니다. 자, 2월 24일 토익 시험 토익 총평 파7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는요. 파7 제가 중이라고 잡았습니다. 아니, 파7 항상 어려운데 무슨 중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년 동안 총 시험이 한 24회 정도 있잖아요. 한 달에 2번,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총합해보면 오늘 시험은 약간 그것보다는 보통 평균보다는 비슷하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끼리 이제 난이도 이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혹시 자기가 800점 이하자면 굳이 난이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항상 파7은 어려운 거니까. 그죠? 자, 아무튼 단일 지문에서 이 기사문과 같은 긴 지문의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지문, 삼중지문에서 연계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오면 또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덜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이라고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왔던 것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익은 항상 반복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 저걸 저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맞춰야 되겠다라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출발할게요. 자, 동의어부터 볼까요? 자, 동의어는 항상 이 문장을 해석하셔야지 요거를 딱 보자마자 자기가 알고 있는 동의어를 딱 고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예를 들어 셋업 같은 게 뭔가 설치하다, 설립하다 뜻도 있거든요. 만들다. 그래서 인스톨이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문장에서는 보면 뒤에 어떤 약속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을 물리적으로 막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을 잡고 일정을 예정하고 일정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셋업의 동사의 동의어는 뭐다? schedule.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해석해 볼게요. 자, notify me. 나에게 알려줘. 자, once you are done. 네가 일이 끝나자마자, 네가 끝나자마자 나에게 알려줘. 이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we can set up an appointment. 어떤 약속을 잡기 위해서. 됩니까? 예. 자, 두 번째 단어 갈게요. 자, natural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물어봤어요. natural도 사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 중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뜻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 문맥상에서 natural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문맥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온 문장을 쓰지 못하고 살짝 변형했습니다. 자, it is natural that that 이하는 natural하다 이거죠. 그래서 that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이 keep sensitive document. sensitive는 민감한이라는 뜻이지만 서류에 쓰이면 중요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데 어떻게 보관하냐?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natural은 무슨 뜻이냐면 당연한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이치에 맞는 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기에서 logical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논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고요. unprocessed는 뭐냐면 프로세스가 가공 처리하다라는 뜻인데 가공 처리되지 않은 날것의 이런 뜻이잖아요. 내추럴이 정말 자연스러운 날것의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생각하고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문맥상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simple도 마찬가지고 간단한이라는 뜻인데 이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동의어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뜻을 바로 고르지 마시고 문장을 해석해가지고 이 문맥에서는 이런 뜻이다. 이런 걸 골라내시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러프레이즈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항상 토익은 반복 출제입니다. 아셨죠?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틀렸다면 괜찮아요. 예, 다음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첫 번째 while refurbishing the lobby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리퍼 제품 또는 리퍼브 제품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refurbish가 무슨 뜻이냐면 재단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while ing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비를 재단장하는 동안 로비를 막 고치고 수선하고 개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는 동안 watch your step. 너의 어떤 발걸음을 좀 조심해라. 밑에 뭔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밟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축축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는 동안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고객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가? 이 글이 고객들한테 알리는 글이라면 고객님들 공사 중이니까 조심하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uring remodeling. 요 remodel 할 때 요 리모델링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얘랑 refurbish, renovate 이런 애들 다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동의어라는 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를 하다 할 때 여러분 use caution 요런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주의를 사용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역하지 마시고 주의를 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얘 추가적으로 동의어 표현들 좀 볼게요. use caution, 그 다음 practice caution, 그 다음에 exercise caution 이런 거 다 외우시면 좋아요.
알겠죠? 특히 여기 practice question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로 use question 나온다. 요거 우리 해커스 입문반 책에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러프레이즈 표현 갈게요. 자, 이번에 만약에 지문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It would be great. 아, 좋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죠?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뭐 한다면 if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네가 could create 이때 동사 원형 create를 썼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채팅 박스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뭐에 관한 그 제품에 관한 그 제품에 관해서 어떤 불만 사항 같은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걸 이야기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채팅 박스 같은 거 그런 걸 보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조치 같은 거를 좀 취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걸 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해줘! 라고 명령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그거 좋을 텐데요. 만약 뭐 해주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서 It would be great. 그 다음에 if you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만약 당신이 뭐 해주신다면 참 좋을 텐데요. 즉 뭐 해달란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이 나오고 이 글에 대한 주제 목적으로 to make a suggestion 뭘 해달라고 지금 제안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안하기 위해서라는 이 to make a suggestion 또는 to make a recommendation 이런 걸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디자인을 내가 하나 했는데 디자인이 지금 AAA다. but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게 디자인이 was supposed to be BBB. BBB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요 BBB가 이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해버린 거는 AAA 이렇게 한 거죠. 디자인을. 그죠? AAA, BBB를 다른 말로 바꿔도 돼요. 뭐 원래 가로였는데 내가 디자인을 지금 세로로 했네? 이런 거. 그죠? 예. 원래 이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저 디자인으로 했네? 이런 거. 이런 건 결국 지금 뭐예요? 원래는 요거였는데 원래대로 못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잘못 만든 거지. 그죠? 그래서 화자가 뭘 잘못했나, 뭘 실수했냐 할 때 그는 사용했다 잘못된 어떤 디자인 포맷을. 그죠? 포맷이란 말이랑 레이아웃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BBB 디자인 포맷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AAA 디자인 포맷을 사용해서 요걸 실수한 거죠. 그죠? 예. 자, 요때 be supposed to 부정사 요 표현 하나 외웁니다.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4번은 거의 동의어 비슷하게 외워주세요. 예, 여러분 recognize 하면 기억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정하다 있잖아요. 근데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표창하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잘했다고 인정하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직원한테 잘했다고 뭔가 사례금, 보너스 같은 걸 준다든지 하면 표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recognize는 인정하다, 표창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로 reward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retain이라는 단어는요. 포함하다, 함유하다 이런 뜻이고 이게 유지하다 쪽으로 확대돼가지고 이렇게 keep 동사랑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recognize and retain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 reward and keep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동의어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devoted workers 하면 여러분 devoted가 뭐예요? 헌신하는, 전념하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일에 헌신하는 직원들, 헌신적인 직원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committed, 이 말도 똑같아요. devoted랑, 그죠? 그래서 헌신적인 직원들 할 때 workers 대신 이 employees 썼네요.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면 아주 헌신적인 직원들을 표창하고 그리고 계속 그들이 회사에 남아있기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사장님이 할 역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reward하고 keep committed employees 아주 헌신적인 직원들을 보상해가지고 그들을 지금 우리 회사 내에서 잘 유지시키는 거. 이게 사장님들의 어떤 목표.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동의어 정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자, 5번에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An applicant, 한 지원자는요. 그러니까 지원자는 이렇게 일반화 시켜도 돼요. Should work, 일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In a fast-paced work environmen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work environment 하면 업무 환경인데 여기 fast-paced가 뭐냐면 빠르게 변하는 업무 환경이라는 게 뭐 느리게 변화도 없고 이런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이 회사가 다이나믹 해가지고 일 터지고 이 일에 대해서 수습하고 있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막 그런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 바쁜 회사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지문에는 어떻게 바뀌냐? work,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디서? In a busy schedule.
이렇게 비지 스케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지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이 헥틱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도 바쁜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예,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즈 된다는 거 잘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자, 6번도 동의어 정도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타입한다. 타입이 뭐예요? 타이핑 친다는 겁니다.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동의어 엔터. 엔터가 여러분 들어가다 뜻도 있지만 입력하다 뜻도 있거든요.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문에 the medical information 해가지고 어떤 의료적인 정보, 의학적인 정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문에 나올 때는 항상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의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라고 써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medical information을 타이핑 친다 어디로 입력한다는 거겠죠. 그걸 살짝 일반화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한다 어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지문에는 조금 구체적인 단어를 쓰면 질문 보기는 그것보다 상위 개념의 일반된 개념의 단어를 쓴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7번도 해볼까요? 여기 be supposed to 부정사 또 나오네요. 그죠? 예. 그러면 해석되겠네. 자, 그 책은 be supposed to be delivered. 배송되기로 되어 있다. 뭐와 함께? with supplementary CD and attached items. 그러니까 보충 CD하고 그리고 첨부된 어떤 다른 어떤 항목들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런 것들, 부록이라고 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배송되어지기로 했다. 원래.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은 be scheduled to 부정사.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과거니까 이 과거 같이 썼어요. 그죠? 예. 배송되기로, 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거죠. 뭐와 함께? additional materials. 여러분들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죠? 이런 자료들을 일반화시켜서 단어 뭐라고 한다? materials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책이 주교재인 거고 이런 CD라든지 attached item 같은 거는 부교재나 부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해가지고 additional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됩니까? 예. 자, 아무튼 책은 보조자료와 함께 배송이 되었어야만 한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소리겠죠? 예, 독해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자, he is preparing. 그는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뭘 준비합니까? The nurse certification course 돼 있죠? nurse 하면 간호사고요. 그 다음에 certification 어떤 간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같은 거. 그죠? 이런 것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살짝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되냐? 그는 계획하고 있다. 일하기를. 어디서? In the medical field. 의학적인 어떤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서. 왜요? 간호사 공부하고 있다니까. 간호사 자격증 따고 있다는 거니까 더 확대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이쪽에서 일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추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셨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론하시면 돼요. 자기 합리화 말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갈게요. 9번 문제는 이제 의도 파악 문제죠. 자, A, B, C라는 세 명이 등장한다고 칩시다. 자, A가 이야기합니다. I will go to D's house. 나 D라는 사람의 집으로 갈 거야. 또 D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a picture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 날 사진 찍기 위해서. D라는 사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내 D 집으로 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B가 이야기합니다. 야, 근데 D가 told me. 나한테 말했어. 뭐라고? 다음 주 화요일이 would be the best. 아, 좋다고. 그러니까 수요일은 안 좋다는 거지, D가. 그죠? 그랬더니 C가 A야. Could you accommodate this schedule? 그러니까 D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수요일은 안 되고 화요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D의 스케줄을 accommodate 해줄 수 있니? 라고 A한테 다시 C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만약에 내가 뭐 옮긴다면 몇 가지 어떤 스케줄 일정들을 옮긴다면 다음 주 화요일도 가능해. 이 소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what does A mean? A가 무엇을 의도하니? 그가 Yes, if I move a few things라고 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할 의도는 뭐냐 이겁니다. 그죠? 위에서 분명히 could you accommodate라고 요청했죠. 그렇죠? 그 요청에 대한 yes 아니면 no에 대한 대답인데 앞에 yes라고 해줬으니까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 사람 D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 그가 will adjust 할 거다. 그의 스케줄을. 이게 답인 거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accommodate하고 여기 adjust하고 동의어. 알겠죠? 조정하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자, 지문에서 이렇게 A라는 이 바를 파는 업체가 있다고 쳐요. 이 A라는 업체는 바를 팝니다. 여러분 바 슈퍼에 또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건강바 같은 거 있잖아요. 식사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운맛 바, 그다음에 초콜릿 맛 바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B라는 어떤 업체에게 무슨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B라는 업체한테 이런 식으로 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파이시 맛 바는 12박스까지 사시면 즉 한 박스에서 12박스까지 그죠? 사시면 20%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초콜릿 바는 up to 18박스 했으니까 한 박스부터 18박스까지 뭐든 좋으니까 18박스까지는 40% 할인해 준다. 그리고 만약에 초콜릿바 18박스 이상이면 당연히 더 추가 할인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100박스 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더 15% 할인해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 요렇게 A라는 회사가 D를 지금 B한테 했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초콜릿바 10박스 주문하면 몇 프로 할인인가? 이거 너무 쉽잖아요. 18박스까지 40% 할인해 준다니 그랬으니까 10박스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40% 가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죠? 그 다음 이 B라는 업체이죠. D를 받는 업체. 이 업체는 호텔일까 아니면 메디컬 클리닉일까?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왠지 지문 독해할 때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건강을 의식하는 health conscious 뭐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라운지도 나왔고 게스트룸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hospitality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 건강을 의식하는 이런 말 때문에 혹시 병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결정적인 단서로 guest rooms 이런 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guest room 하면 객실입니다. 그죠? 예, 호텔에 guest room이 있는 거지 이 medical clinic 같은데 guest room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아 게스트룸 이런 단어가 나온 걸 보니 이거는 호텔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A라는 바를 만드는 업체가 B라는 호텔한테 지금 이런 D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되겠죠? 예, 자 이제 10번 끝냈고 연계지문 문제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연계지문, 이중지문, 삼중지문 있죠? 거기서 연계 문제들만 제가 한글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런 내용으로 연계 문제를 많이 내는구나. 요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다음에 시험 칠 때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연계지문은요. 이중지문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메일, 두 번째 회의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메일은 탐이 제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야, A사가 광고를 또 맡겼어. 다음 회의 때 나에게 15분만 줘. 나는 탐이죠. 그렇죠? 나에게 15분만 줘. 이 광고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게. 이렇게 제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의 일정표가 진짜 회의 일정표가 딱 나온 걸 보니까 2시에 신입사원 소개를 제인이 하고 2시 15분에 A사 광고를 탐이 하고 그다음에 2시 반에 클로징을 제인이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탐이 말한 걸 그대로 반영해 줬잖아요. 그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제인에 대해서 암시되는 것은 뭐냐 그랬거든요. 정답은 뭐냐? 그녀가 회의 일정에 대해서 책임자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인한테 이메일을 보냈고 이 내용을 좀 반영해달라 그랬고 결국 회의 일정표상에서 이 내용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그녀가 회의 일정에 대한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연계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연계 문제는 쉬워요. 자, 지문 1번이 카펫 서비스 요청서였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어떤 치과가 있는데 D치과라고 할게요. D치과에서 카펫이 물에 젖은 거야. 그래서 카펫을 못 쓰게 됐어.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카펫 회사한테 지금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치과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안 됩니다. 와봤자 문이 닫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 2번의 이메일, 즉 카펫 서비스 요청을 했으니까 카펫 회사에서 답장을 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요청서 접수됐습니다. 자, 우리 직원이 그 지역에, 당신네 그 지역, D치과 지역에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추가적으로 이제 정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놓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D치과의 카펫 수리 직원은 언제 방문할까? 상식적으로 여기서 분명히 수요일하고 목요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중에 수요일 안 되니까 정답 뭐다? 화요일인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제일 쉬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리플 패스지 가볼게요. 예, 트리플. 지문이 3개가 나오고 그 5문제 중에 총 연계 문제가 한 2문제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사예요, 기사. 어떤 공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베를린 공원. 이 공원은 S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가가 K라는 이름을 가진 조경 건축가와 함께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경을 이용해 가지고 옆에 공항에
그 소음을 줄이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공헌이거든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은요. 제인이라는 사람이 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탐아, 베를린 Q 호텔 예약해 놓았어요. 당신은 K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 공원 가서 그와 재밌는 이야기 나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탐은 앞으로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할 때 당연히 이 지문만 보면 K를 만나겠죠. 근데 보기에 K는 없습니다. 뭐냐? 연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K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K는 뭐 하는 사람이다? 조경 건축가이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만난다? 조경 건축가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지문 2번에 이메일에서 좀 전에 이런 내용 나왔었죠. 그렇죠? 탐, 베를린 Q 호텔 예약해놨어요. K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자, 그리고 지문 세 번째가 웹사이트인데 베를린 Q 호텔에 관한 웹사이트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우리 베를린 Q 호텔은 보수공사를 지금 막 끝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탐에 대해서 암시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 탐에 대해서 암시되는 것은 뭐냐면 요거 두 개를 짬뽕해가지고 베를린 Q 호텔에 묻겠죠. 이 베를린 Q 호텔은 뭐다? 최근에 보수공사를 끝낸 호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는 최근 보수공사된 호텔에 숙박할 것이다. 이게 답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답은 항상 두 개의 지문에서 교집합적인 내용을 합쳐가지고 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되겠죠? 예, 이게 연계 문제예요. 자, 또 볼게요. 트리플 패스지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입니다. 어떤 공지예요. 여러분 푸드코트 알죠? 그렇죠? 예. 자, H 푸드코트 1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무슨 행사냐? 시식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A 식당에서는 해산물 몇 개 내놓고 시식하게 하고, 그다음 B 식당에서는 야채 요리 같은 거 몇 개 내가지고 사람들 오면 시식하게 하고, C 식당은 빵, 그다음에 D 식당은 음료수 시식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메일에서 제인이라는 사람이 탐에게 보내는 거예요. 탐, 다음 주에 푸드코트에 있는 해산물 가게가 니네 푸드코트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해산물 체인의 지점이, 즉, 이 제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해산물 체인의 책임자 정도 되겠죠. 지점 하나를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기 A, B, C, D 식당 중에 하나가 떠나면 그 자리를 우리가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해산물 체인의 지점이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고, 거기서 해산물 가게가 떠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H 푸드코트의 어느 가게가 떠나는가 할 때 해산물 가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A, B, C, D 중에 고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뭘로 간다? 해산물이니까 A 식당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A 식당으로 가셔야 됩니다. 얘들은 다 오답이고요. 됩니까? 예. 여기 아무튼 두 개 지문을 짬뽕해서 풀었잖아요. 연계 문제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지문 2번에 조금 전에 읽었을 때 여기까지 읽었어요. 이에 우리 Q 해산물 체인의 지점이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헤드 셰프는 아주 많은 상을 받은 요리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문 세 번째가 기사가 나오는데 어떤 기자가 H 푸드코트 가가지고 여기 Q 해산물 체인점이 이제 지점이 들어간 거야. 들어갔고 거기 방문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의 헤드 셰프인 제임스가 만든 모든 요리들이 맛있다라고 기사를 씁니다. 예. 자, 제임스에 관해서 무엇이 언급되냐 할 때 이게 연계 문제가 되려면 요 지문에만 나오는 내용이 답이 아니고 항상 요 두 개 지문이 짬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임스는 헤드 셰프니까 헤드 셰프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 사람보다 상 받은 요리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죠. 그는 그의 요리법에 대해서 상을 많이 받았다.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두 개 지문을 짬뽕해서 풀 수 있게 나오는 게 연계 문제입니다.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트리플 패스지의 연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또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문이 가구 주문이 나왔네요. 고객의 이름은 제이입니다. 제이. 이 제이가 세 개를 샀어요. 리클라이닝 의자, 뒤로 제껴지는 의자 있거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의자 이렇게 주문했다고 쳐요. 자, 리클라이닝 의자는 좀 비싸서 $400인데 여기 뒤에 플러스 레이버 $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클라이닝 의자는 뭔가 레이버 해가지고 사람이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추가 비용을 또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그냥 테이블하고 의자는 그런 거 안 붙어 있어요. 맞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policy information 해가지고 이 가구점 있죠. 이 가구점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쫙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뭐가 나왔냐면 주문 제작 가구는 레이버 피가 청구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끝났죠? 요렇게 순식간에 연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이 씨는 왜 레이버 요금을 내야 하나? 이렇게 될 때 뭘 한 거죠? 주문 제작을 한 거죠. 그죠? 그냥 가구 만들어진 걸 사는 게 아니라 저 리클라이닝 의자 이렇게 저한테 맞춰주세요 라고. 그죠? 그래서 리클라이닝 의자를 주문 제작했기 때문에 레이버 150달러가 딱 붙어있다. 되겠죠? 예. 그래서 그는 주문 제작 가구를 주문했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팔러스 인포메이션에서 조금 전에 1번은 읽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3번도 볼게요. 만약에 주문하고 5일 이내에 취소 및 변경하면 페널티가 없대요. 예. 빠르게 뭔가 취소 잘못했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페널티가 없는데 주문일 10일 이내 단 선적이 아직 안 되었다면 그러니까 고객한테 딱 보내버리지 않고 계속 여기서 준비 중이라면 그때는 리스타킹 피 해가지고 50달러가 청구된답니다. 취소하고 변경을 하면 됩니까? 예,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지문 3번 이메일입니다. 자, from J. J가 아까 고객이었잖아요. J가 가구점에다 이메일을 보내요. 저 주문한 지 10일 됐고요. 자, 10일 나왔다. 그러면 여기 항목에 10일, 요 항목 가지고 이용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선적이 안 되었던데요? 배송 추적해보니까 아직 선적이 안 되었던데요? 이런 거죠. 그렇죠? 선적이 안 되었죠. 색깔 좀 바꿀게요. 이 사람 뭔가 변경하는 거죠. 그죠? 요럴 때 J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뭐냐 할 때 그는 리스타킹 피 50달러를 내야 할 것이다. 여기 딱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무슨 돈을 내야 되는 거지. 맞죠? 조건은 10일 이내에 선적이 아직 안 돼 있을 때 취소나 변경을 할 때. 그죠? 그래서 저 주문한 지 10일 되었고 아직 선적이 안 되었는데 주문을 변경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스타킹 피 50불을 청구받을 것이다. 됩니까? 예. 이런 게 연계 문제입니다. 한글로 풀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영어 지문에 숨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못 푸는 건데 연계 문제 풀만하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항상 총평 끝나고 제가 마무리할 때는 화면이 똑같아요. 예. 이게 원칙이고 공부법이니까. 이걸 뭐 원칙인데 굳이 뭐 이걸 매달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입문반부터 800점까지가 목표라면 무조건 어휘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예, 다른 무엇도 할 필요 없고 일단 어휘를 많이 외우세요. 영어 단어를 진짜 많이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 단어들이 모여있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이 점수까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900점대가 아니라 난 700점, 800점까지만 받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이것만 하세요. 예,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토익에서 팟7에서 문제 70%, 80%는 맞출 수 있어요. 아셨죠? 다시요. 여러분이 입문반이나 800점까지가 목표라면 700점대까지가 목표라면 어휘 많이 암기하고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그 능력을 키운다. 알겠죠? 이게 안 되면 기사처럼 내용 파악이 어려운 지문 요거 만났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스킬로 해보려고 하는데 독해력이 없으면 스킬 가지고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킬로 해결한 게 있으니까 반드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80%는 맞출 수 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800점까지는 딱 받았고 난 700점대는 확보했고 800점 이상으로 막 치고 나가고 싶다. 예, 800점 중후반 이상 900점대 목표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휘도 많이 외운 상태고 문장 해석도 잘 돼 있는 상태인데 팟7에 대해서 아직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틀린 문제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으세요. 모으셔가지고 반드시 오답 노트 작성?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틀렸는지 분석하셔야 돼. 내가 동의어나 패러프레이즈 표현을 몰랐는지 아니면 그 문장을 해석을 내가 엉뚱하게 했는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 분석이 돼야 돼요. 이 문제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토익은 반복 출제이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들을 쫙 모아놓고 내가 동의어나 패러프레이즈 표현 때문에 틀렸는지 아니면 문장 해석을 내가 엉뚱하게 해서 틀렸는지 반드시 오답노트 만드셔가지고 분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의 정답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거든요. 근데 대충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빨리 풀려다 보니까 지문에 있는데 A번 정도가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냥 자기 합리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요거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근거 찾기 훈련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어법을 이용하세요. 속어법.
보기가 4개가 있잖아요. 그죠? 보기가 4개가 있는데 2개는 보통 말도 안 되는 보기고요. 틀린 보기고.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정답이고 하나가 매력적인 오답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찍더라도 4개 중에 찍는 것보다는 둘 중에 찍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소거법을 이용해 가지고 전에 아닌 것들부터 지워 나가고 매력적인 오답 보기와 정답 보기를 딱 남겨두고 이거 2개를 정확하게 읽 때 보통 그런 보기들이 함정을 웬만한 다른 단어들은 다 맞게 써놓고 한 단어 정도 틀리게 써놓거든요. 보기 예를 들어 C번이 매력적인 오답 보기다. 그러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꼭 한 단어 정도 끝에 틀리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기를. 알겠죠? 네,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푸는 순서 조절. 자, 이건 뭐냐면 자기가 800점 중후반 때인데 맨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중지문, 삼중지문 풀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쫓겨서 막 못 풀고 찍고 나온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연계 문제를 먼저 푸세요. 연계 문제를 먼저 푸는데 한 25분 안팎으로 내가 끝낼 수 있을 때 이 방법 쓰는 겁니다. 연계 문제를 먼저 끝내시고 그 다음에 단일 지문을 175번부터 147번까지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147번부터 쉬운 문제가 천천히 시작되는 게 파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쉬운 문제를 남겨두셔야 마음이 편해지면서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아셨죠? 이 순서는 무조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스스로 몇 회씩 계속 보면서 순서를 한 번씩 바꿔보면서 나는 이 방법이 제일 잘 맞다 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이를 토대로 아무튼 54문제를 시간 안에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또는 틀릴 만한 문제, 별표 친 문제 이런 거를 내가 리뷰할 시간만 확보되면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요 사항들 잘 생각하세요. 자, 이로써 2019년 2월 24일 토익 시험 파7 종평을 마치겠습니다. 자, 뭐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토익 진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노력하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